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공중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21이 양산을 시작한 만큼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 역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이 KF-21에 들어갈 엔진 개발 사업의 최대 난제로 알려졌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두산은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엔진의 단면을 공개했는데 그 형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들의 유체역학적 데이터를 AI를 토대로 설계를 했는데 두산이 개발한 1680도의 고온을 견디는 소재가 나왔던 겁니다. 항공엔진 전문가들은 두산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던 건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후발주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소재를 자체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를 4년이라는 시간을 대입해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도화시키면 항공기용 엔진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할 경우 더 빠르게 국산 엔진을 개발할 수 있어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소재 연구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30년 동안 지구상 모든 금속물질에 대한 물성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합금 금속을 연구할 수 있는 전용 장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결과로 인해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온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엔진 통합의 강점을 가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국과연이 손을 모아 KF-21 엔진 어벤져스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KF-21의 엔진 소재 기술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이 양산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투 배치되면 미국에서 도입할 엔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엔진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장은 수출을 위한 엔진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치적 이유를 비롯해 수출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싼 도입 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되는 F414 G400K 엔진의 가격은 250억 원대로 대당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가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용이 20% 이상 넘어가고 있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엔진 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올 초 새로 등장한 무인 전투기를 비롯해 가오리, X2 스텔스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항공기용 소재는 모두 미국에서 도입해 100% 의존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금속 소재에 대한 데이터와 씨름하면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합금을 얻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오직 소수의 군사 강국들만 허락되었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으로 개발하기엔 벅찼던 게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냉전 시절 러시아로부터 티타늄을 수입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했었고 이를 재련하고 합금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보유한 미국만이 마하 3으로 비행해도 녹지 않는 항공기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소재 기술은 티타늄을 많이 확보한 구소련 역시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미국과 항공산업에서 기술적 차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KF-21에 국산 엔진을 개발한다고 선언했던 당시 항공 전문가들은 초고온을 버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없었던 한국이 엔진 개발에만 최소 30년의 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도 이 소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 연구소를 활용해 특수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벽을 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연구 조직으로 소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재연구소는 발전 및 플랜트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첨단 금속 소재와
부품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데 주단조 제품의 신소재 및 고성능 합금 개발을 주도합니다. 또한 30년간 쌓아온 국내 유일의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데 3D 금속 프린터를 통해 시험용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리프라는 특수 시험 장비를 개발해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항공기 엔진에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두산이 보유한 클리프 시험 장치는 총 200여 대로 이 장비가 중요한 이유는 새로 개발된 금속을 장기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이 개발한 1680도에서 견딜 수 있는 합금 소재는 3D 프린터로 C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약 4년간의 시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인 클리프 시험 장치로 하중을 가하면서 발생하는 금속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장비는 항공기의 소재 성능을 실험실 단계에서 극한의 조건을 구현시킬 수 있는데요. 두산은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재 연구소를 가장 먼저 창설했는데 각종 시험 장치 등을 자체 개발해 작은 금속에 대한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금속 소재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가스터빈 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소재 연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1,500대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금속 소재 개발에 집중해 상용 가스터빈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기에 만족하지 않고 첨단 전투기에 적용하는 엔진에 필요한 1680도짜리 특수 금속 확보했는데 이는 현재 KF-21에 장착된 미국산 F414 엔진과 동등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한 F414 엔진은 KF-21뿐만 아니라 슈퍼호넷과 그리펜 전투기 최신형에 장착되는 베스트셀러 엔진인데요. 미 공군의 대표 스텔스기인 F-35의 엔진은 F-135로 터빈 입구 온도가 1980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35가 F터버너를 가동하면 높은 온도로 인해 엔진이 녹아버릴 수 있기에 일정 시간만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1800도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금속 소재를 확보했다는 걸 보면 두산에서 개발한 소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산이 확보한 전력 1680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은 미국이 개발한 F404 엔진보다 높은 온도로 1500도에서 가동되는 FA-50 경전투기 엔진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한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바이패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2030년 선보일 국산 엔진은 두 기업의 기술력이 서로 조화를 이뤄낸 국산 엔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30년 동안 소재 기술을 축적하게 된 배경으로 원재료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소재 기술력의 중요성 알고 있었는데요. 연구소와 관련된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 소재의 물성을 파악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합금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1990년대부터 꾸준히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두산그룹은 내열 소재의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적극 활용해 부품을 개발한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3D 프린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열 소재를 개발한다고 해도 기존의 기술로는 가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특수 금속 소재들은 내구성이 높아 기존의 절삭 공구로 형상을 가공하기가 어렵고 생산 단가도 크게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3D 금속 프린터로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는 기술 개발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가공이 어려운 냉각 장치를 부품 속 미세하게 설계할 수 있어 시간과 생산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의 구축한 인프라 기술 인력을 활용해서 국가연이 추진하고 있는 엔진 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해 시험하는 데 성공했는데 해당 기술을 활용해 엔진의 내구성까지 시험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가스터빈 시험을 위해 3,000개의 센서를 장착하는데 항공기 엔진 역시 가스터빈 기술 시험을 이용해 성능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은 버드 스트라이크나 가망 인증이 더 필요하기에 복잡한 시험을 추가로 거쳐야 하지만 국산 엔진을 확보하는데 기존 설비와 기술력을 활용해 빠른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KF-21 개발 때도 결국 시제기 비행 테스트까지 오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던 만큼 국산 엔진에 역시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걸어나갈 이 길은 단순한 기술 도전을 넘어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여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중국이 수십 년을 투자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엔진 국산화 숙제를 한국은 더 짧은 기간에 달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A-50 경전투기의 단좌형 영상입니다. 한국의 집념이 또다시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 직전인 FA-50 전투기를 단좌형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조종실 제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력했던 후방 좌석에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식이 아닌 완전 새로운 기종으로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처음 FA-50 단좌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중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는 그저 단순히 개발비 절약을 위해 후방석을 그대로 두고 좌석과 전역 패널을 드러내 전용 연료 탱크를 개발해 장착하는 방식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단좌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품 전투기 KF-21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전투기 시장에 입성시킨 카이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선보일 FA-50 전투기의 단좌형인 F-5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FA-50을 설계하던 초창기에 실제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테스트팀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고등 훈련기 T-50의 확장 버전 개발 과정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만으로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팀이었는데요. 여기서 한국 개발자들은 미국제 엔진을 쓰든 해외 항공전자 장비를 들여오든 먼저 우리 손으로 직접 사용해 우리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끝까지 검증해보자는 신념으로 밤낮 없이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이 팀은 극히 소수 정예로 구성됐고 공장 구석에 작은 비공개 연구실을 만들어두고 별도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이 일화는 FA-50이 설계 단계부터 얼마나 한국의 독자 역량 확보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해외 부품을 쓰면서도 기본 골격은 우리 손으로 잡아내려고 노력했는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에서는 이번에도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FA-50의 단좌형을 아예 제대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기로 결심을 한 것인데요. FA-50 경전투기는 설계 당시 무게중심이 동체 중앙으로 설정되어 기체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었으며 훈련기 중에서도 비행 시 안전성이 높은 기종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FA-50의 후방 좌석에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식이 된다면 무게 중심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비행 시 안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한 사례도 있는데요. 체코의 L-39 알바트로스 훈련기에서 경공격기로 개발하면서 사용한 방식인데 안전성과 비용이 적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백 kg의 연료가 후방석에 내장되면 무게가 전방으로 쏠리는 부작용으로 인해 비행 안전성이 크게 위협할 수 있으며 조종석 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전투기에서는 선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외부 형상이 변경되지 않아 비행 특성이나 공기 흐름 등 풍동 시험을 따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행 소프트웨어를 다시 재설계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종 특성에 따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작년부터 다양한 방안으로 F-50 단좌형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전술기 기반 완전히 재설계하며 개발하는 형상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석이 위치한 전방 동체를 재설계하려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불리한 개조 방안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이에서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최근 전용 시뮬레이터 개발 공고가 나오면서 전면 바뀌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 것입니다. FA50 경전투기를 새로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카이가 수출 상황을 반영해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며 F50 단저형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신에 따른 방향 전환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개된 전용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시작해 2027년 2월까지 22개월간에 설정되어 있으며 시뮬레이터 조종석 설계와 제작, 기존 시설과의 통합 지원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카이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복저형 시뮬레이터를 공급한 업체가 단저형 사업 시뮬레이터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카이에서 확보한 비행 데이터를 기준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완성형 시뮬레이터가 아닌 개방형으로 보이며 단저형 모델이 나오고 시험 비행이 진행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추가로 적용해 개발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외 수출용 시뮬레이터를 완성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0 단저형 시뮬레이터를 따로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행 특성이 달라졌다는 것이며 전방 기수 역시 새로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카이가 후방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료 탱크만 넣을 경우에는 외부 형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서 비행 특성값만 입력하면 운용할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터가 대당 200억 원이 넘는 만큼 단저형 전투기를 운영하기 위해 전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에서는 수리온과 미르온 FA50 경전투기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함께 수출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대량으로 FA50을 도입하면서 시뮬레이터 역시 작년 로켓 배송으로 받았으며 그 덕에 폴란드에서는 직접 조종사를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비행기에 따라서 지상에서 가상 훈련할 수 있는 전용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군사 강국들이 이 분야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내 방산업체와 해외 업체가 협력해 사실 같은 시뮬레이터 묘사가 가능하고 비행기 조종석에서 조정하는 미세한 움직임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공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맞춰 전용 시뮬레이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목저형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행 특성이 달라졌기에 단저형 시뮬레이터를 따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싼 개발비가 필요한 전방 동체 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한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체 전방에 직경을 키워 더 큰 레이더와 각종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으며 조종석도 KF-21처럼 바꿀 수 있어 경전투기로 개발된 FA50이 본격적인 전술기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FA50 경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는 소형으로 기수 부분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작은 레이더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더라도 탐지 능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더 큰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기수 앞부분이 개량되어야 했습니다. 조종석 전방으로 돌출된 기수 부분이 지금보다 30% 이상 커지면 KF-21에 장착된 레이더를 개량해 장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랭식 레이더가 아닌 KF-21이나 F-35 전투기처럼 수랭식 레이더 장착도 가능할 것인데요. 전투기용 레이더의 경우 단순히 안테나만 장착하는 것이 아닌 후방에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모듈이 추가되지만 지금까지는 공간이 좁아 FA50 경전투기에서 운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랭식 A사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문제는 수랭식으로 레이더를 강제로 냉각시키는 모델에 비해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F-16 전투기가 비슷한 성능으로 발전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카이가 FA-50 경전투기를 F-50 전투기로 개량하려는 이유는 폴란드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폴란드는 48대의 F-16 전투기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인데요. 말도 안 되는 개량 비용으로 인해 폴란드 내에서도 여론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F-16 전투기 48대를 개량하는데 10조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대당 2천억 원 이상의 개량 비용을 요구하자 결국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FA-50 경전투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A-50은 대당 500억 원대 도입 중이며 그중 개량형인 블록 20형은 650억 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F-16 전투기와 비슷한 임무가 가능하도록 중거리 미사일과 A사 레이더, 유도폭탄 등이 장착될 것으로 알려져 가성비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표적인 문제점은 레이더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도 혼자 탑승할 수 있는 단좌형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요구했었기에 비용이 투입이 되더라도 수출을 통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카이가 KF-21을 개발하면서 단좌형과 복좌형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 것인데요. 현재 KF-21은 2대의 복좌형과 4대의 단좌형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참가하고 있으며 단좌형을 설계하면서 확보한 데이터와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좌형 F-50을 개발하지 않아도 설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비행 특성 데이터를 통해 첨단 시뮬레이터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도입하는 60여 대 FA-50 경전투기도 임무에 투입될 때는 한 명의 조종사만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좌형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던 상황입니다. 기수 부분이 새롭게 설계된 단좌형으로 개발할 경우 다양한 항전 장비를 추가로 전방 기수에 운영할 수 있어 항공 전자장비도 크게 개선될 예정인데요. KF-21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방산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항전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 등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장비를 F-50 단좌형에 적용할 경우 생존성과 전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에는 엔진이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 무게 중심을 맞추려면 전방에 무거운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항전 장비들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로키드 마틴이 FA-50 경전투기를 재설계하면서 기수 부분을 좁게 설계한 문제점을 개량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 단좌형으로 새로 기수 부분을 설계할 경우 1조 원까지도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KF-21이 2년 만에 1,000소티 이상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단좌형인 F-50이 완성되었을 때 시험 비행에 큰 소모를 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FA-50의 수건이었던 단좌형 모델 개발이 추진되기는 어려웠지만 폴란드 수출과 함께 KF-21 개발에 성공하자 F-50 단좌형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